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잠깐 요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의 일하는 시작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도 휴가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아침 외쳐주고 계시고요. 좋은 아침, 설 연휴 잘 끝내시고 여행커님 다시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저한테도 에너지를 주셨고요. 오늘 반갑다, 상큼한 아침이다, 간만이다 라는 의견들 많이 글 통해서 올려주시는데요. 어떻게 설 연휴가 좀 길었죠. 주말이 껴서 한 거의 4일 넘게 저는 이제 금요일에 방송을 저녁에 안 하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약간 쉬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아침 방송을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거의 5일 가까운 휴식 기간을 보냈는데 사실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왜냐면 뉴욕 증시는 계속 돌아가니까요. 또 안 볼 수도 없고 또 보려고 하니까 쉬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또 어제는 거의 항상 잠을 못 이루죠. 출근 오랜만에 하기 전날 거의 한 4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비몽사몽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아침이긴 한데 약간은 피곤한 그런 아침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워 죽겠어요. 추워서 죽을 정도의 추위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눈 한 번 오면 무릎까지 빠졌고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 영하 30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진짜 추워요. 전 지금 겹겹이 이게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 겹겹이 입는 게 더 공기층을 형성해서 따뜻하다라는 걸 제가 재차 말씀드렸죠. 근데 또 이 스튜디오 안에는 난방이 과하게 잘 돼요. 약간 지금 찜질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불 속에 계신 분들 이제 밖에 춥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셔야 감기 걸리시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또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그러니까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요 전에 또 감기 걸리면은 다음 주 괜히 마스크 벗고 약간 주위 눈치 볼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밤 사이에 약간 혼조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장중에 왔다 갔다 굉장히 등락을 많이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심층 인터뷰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종목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 시간들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나스닥 지수 장 초반의 움직임, S&P 500 지수도 초반의 움직임, 왜 이래 싶은 그런 구간들이 있었죠. 어제 장 초반에 좀 거래 중지가 발생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어떤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의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중지하는데 한 40개 정도 종목이 그에 해당됐다고 해요. 금융주도 일부 있었고 나이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거래가 정지가 일부 됐다가 다시금 재개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초반에 좀 변동성이 컸던 시장 가운데서 다우지수는
지수는 오전장 이후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는 아주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그 사이에 또 4천선에 회복을 하는 모습. 그 200일선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술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양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장은석 부사장님도 그렇고 그 차트를 거의 확인을 안 하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지수의 그 선을 볼 때 200일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일선을 상회하는 움직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불마켓에 대한 신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죠. 어쨌든 4016포인트 선까지 올랐다라는 거. 떨어지긴 했는데 그 사이에 올랐고 어제는 조금 쉬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334포인트 선에서 밀렸지만 어쨌든 0.27% 소폭 하락에 그쳤다라는 걸 전해드립니다. 어제 시장에서는요,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 이슈는 기업의 실적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거의 시장 분위기가 이번에 이제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 0.25% 인상에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대 지수가 급등세에 보인 데 따른 숨고르기도 나타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여기에 발표됐었던 실적과 경제지표 내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초반에 나왔던 경제지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래도 경기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제 지표인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번 달 예비치가 46.8로 나타나면서 50을 하회했지만 그 전달에는 46.2보다는 조금 0.6%포인트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고요.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나 한 달 전에 44.7이었는데요. 이번에 46.6 예비치가 기록이 되면서 이 역시나 또 소폭 올랐다. 그러면서 그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50을 하회하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관련해서 크리스 윌리엄스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리면요. 12월과 비교하면 낮지만 글로벌 금융 이후에 지금은 가장 거의 계속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좀 부진함 또 실적이 억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 그 관련된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맵을 보면서 과연 어제 시장 분위기, 밤사이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실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죠. 지금 0.22%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소폭 하락이었고요. 실적 나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래서 시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32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월가가 집계했던 전망치가 2.29였는데 이를 상회했습니다. 2.3을 기록하면서 2.3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내용 중에서 보면은 매출액의 전망치보다는 살짝 밑돌았네요. 전망치가 529억 4천만 달러였는데 527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살짝 밑돌았지만 EPS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호조가 계속해서 전체 실적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쨌든 4분기 실적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애플의 주가는 1% 상승,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엔비디아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여타 종목들,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우리 쉬는 사이에 19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와, 언제 또 이렇게 200달러 목전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주가의 움직임이고요. 인텔은 소폭 하락, 1%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0.91% 하락했고 AMD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2.39% 하락했는데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 가까이 장중에는 빠졌다가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용 컴퓨터 시장 그리고 새로운 부품 시장이 점점 이 AMD 회사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주가의 하락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밖에 구글 주가도 2%대 하락. 메타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디즈니나 넷플릭스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또 이제 시간이 남다 보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말에도 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일도 다 끝났고 해가지고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3를 못 봤었는데 그거를 제가 정주행을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주가 또 많이 올랐네요. 그 사이에 1.79% 오르면서 주가는 쉬는 사이에 363달러 선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제 버라이즌, 어제 버라이즌도 주가가 장중에 좀 그 등락이 많았던, 그래서 거래가 잠깐 정지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40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1.99%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1% 쉬어가는 가운데 홈리포나 로우스의 주가는 소폭 올랐고요. 뭐 월마트, 코스트코, 펩시코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 이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그 사이에 좀 회복을 많이 했어요. 143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도 강보합권 수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주가를 보면요. 금융주들도 나름 선방을 펼쳤습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311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소폭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제 옆으로 가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딱 보이시죠? 1.19%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491달러 선까지 계속된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 개발적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장 시작 전에 3M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3M이 실적을 별로 좋지 못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전해드리자면요. 4분기 2.28달러의 EPS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2.36달러였습니다.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월가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밀려났고 장 중에 6%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수요 둔화 탓에 사업의 여건이 좀 어려워졌고 생산직에서 2,500명 감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존슨앤존슨 앞서서 이제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잠깐 주가 올랐다 소개해드렸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이 월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존슨앤존슨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걸 전달을 해드립니다. 또 이 밖의 종목을 보면요. 그 우버와 함께 그 경쟁사로 꼽히는 리프트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인데요. 키방크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거론을 한 건 정리해고나 수요 안정과 같은 비용 절감의 전략이 리프트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룰루레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장에서 번스타인에서 실적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목표 주가를 290달러로 50달러 더 내려잡았습니다. 그전에는 300달러 위였는데 50달러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더 신중해짐에 따라서 수익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투자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주가의 소폭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실적 내용들 쭉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실적 발표된 내용들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현재 시장이 우리가
우리는 쉬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지 않았을 때 올랐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후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 대가들, 구루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전설인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구루들의 투자 전략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 정강우 대표, 미래에셋증권 최용석 매니저. 우리는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강연회 1월 28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린다고 하죠. 이번 주 주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이 시간에 방송을 안 해도 이 뭔가 목소리에도 바이오리듬이 있나 봅니다. 목이 잘 안 풀리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너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니 사실 연휴 예. 끝나고 나서 이 시각에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쉬고 나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1부 예. 시간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2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니까 종목 실적 내용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금 1월에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예. 작년과 좀 다르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 보면은 생각보다 선방을 좀 하고 있죠. 예,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고 우리가 쉬는 동안 한 3일 동안 주가를 보면은 다우가 2%, S&P 500이 3%, 그리고 나스닥이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은 올해 그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를테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러셀 2000, S&P 500, 다우 이런 순으로 작년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35.8%가 빠졌었고 나스닥은 33%, 러셀은 21%, 그리고 S&P 500은 19%. 다우가 그나마 선방을 해서 한 자릿수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올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한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한 9%, 러셀 2000,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7%, 그리고 S&P 500도 거의 5%, 그리고 다우지수가 작년에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약간 주요 지수에서는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르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섹터별로 나눠서도 천차만별인데요. 네. 역시 이것도 주요 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작년에 많이 빠졌던 섹터가 올해 들어서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S&P 500의 주요 섹터가 한 11개 섹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에 많이 빠졌던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IT 순입니다. 각각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29% 이렇게 빠졌는데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그 흐름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3%가 올랐고요. 그리고 자유소비재가 9%, IT가 8%,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양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또 헬스케어하고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작년에 상당히 선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조금의 뭐 변화가 느껴지시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는 사실 우리는 시총 상위주를 항상 코스피 코스닥을 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잘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굵직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예. 궁금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들이 사실은 시총 상위주인데요. 그쵸. 이를테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뭐 엑슨모빌, 뭐 월마트 뭐 이런 것들인데 시총 한 20, 30위 내에서
도 상당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섹터 내 대표주기 때문에 이를테면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지면 그 중에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하락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작년에 50%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미 31%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반등을 어느 정도 한지는 좀 그 어렴풋이 짐작을 하셨겠는데 숫자로 보면은 사실 엄청나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것들이 65% 정도 작년에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 17%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역시 작년에 반토막이 났다가 올해 16% 상승, 그리고 알파벳도 40% 정도 하락을 했다가 13% 상승. 그리고 애플도 8.6%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 작년에 80%가 올랐는데 올해 한 2.2% 오르고, 역시 작년에 선방했던 뭐 버크셔 해스웨이나 코카콜라나 유나이티드 헬스, 여행커님께서 가끔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은 주요 상위 상위 종목들의 상승 흐름 속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예. 뭐 지금은 어쨌든 1월 초에는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예. 우리가 이제 뭐 신이 아닌 이상 예.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추이가 좀 이어질 수 있나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는데요. 그럴수록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시기지만 아주 그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시기인데요. 이 PV라는 게 이제 주가고 위에 있는 CF가 캐시플로우,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R이라는 게 이제 금리인데, 사실 주가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에 회귀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고 그리고 실적인데 그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분모가 하락을 하면서 분자는 상승을 하면은 이 주가의 그 절대 값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주식 환경이라는 것이 금리는 하향 안정화돼 있으면서 실적은 계속 올라가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는 올랐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이 분모가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고요. 그에 따라서 연준이 상당히 호키시한 정책을 쓰면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거다,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사실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금리도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실적도 정상화되면서 주가도 회복할 것이라는 좀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는 가운데 좀 주의할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사이클하고 주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어떤 경기의 변곡점에서는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적이나 경기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경기 바닥에서는 경기가 아직 경기 바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리고 경기 바닥은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증시 정점에서는 증시가 피크아웃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경기가 정점 사이클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걸 보면은 이를테면 삼성전자 실적 같은 거 보면은 실적 쇼크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두 분기가 지나면 실적이 바닥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모종의 어떤 기대감이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변곡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과거에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리고 경기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리고 매크로 변수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정상화 가능성, 이런 거에 더 주안점을 두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과 지금의 다른 점을 함께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럼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금리 부분부터 좀 볼까요? 예, 금리 부분을 보면은 약간 짧은 시계지만 작년 말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별로 금리 수준을 보면은 미국채하고 무디스의 BAA 등급 그리고 가장 그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를 보면은 다 하향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채 보면은 작년 말에 10년물 기준으로 3.9% 기록했다가 지금 3.5%거든요. 그럼 한 40bp 정도 빠져 있죠. 그리고 무디스의 BAA 등급도 역시 작년 말에 5.9%를 기록했다가 지금 5.5% 역시 40bp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 작년 말에 8.8%를 기록했다가 8.0%를 기록하면서 무려 80bp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면서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봤으니까 지금 경제 상황,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경기에 대한 여건이 계속된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예. 있다라는 게 경제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부도 위험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해요. 예,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좀 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있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늘어날 거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주가 역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전에 보셨듯이 하이힐드 금리가 있었잖아요.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는데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거는 결국 기업 그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결국 국채 대비 가산 금리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금리를 좀 높게 받고 가산 금리를 높게 받고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가산 금리가 낮은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체가 되고 그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작은 경색이 생길 때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높은 가산 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 가산 금리가 가장 그 극단으로 나타날 때가 이를테면은 IT 버블이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팬데믹 위기라든지 이런 아주 극도의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나타날 때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수준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대체로 10%에서 20% 정도의 수준을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산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하이힐드의 금리도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4.3%에 불과하거든요. 4.3%라는 거는 그 아주 극단적인 뭐 10% 20%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지금 피크아웃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그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이나 위험도는 심지어 그 아주 등급이 안 좋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상태 자체가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물론 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그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도 이런데 유럽이나 이머징 같은 경우도 역시 그 극단적인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 20%까지 그리고 이머징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치솟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지금 4.5% 정도에서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5.7%에 그 머물러 있어요. 이걸 봐서는 이 지표로만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 이걸로 봐서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도 가능성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거는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부 정말 이제 튼튼한 현금을 잘 컨트롤하고 많이 쌓아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막 민주식이나 좀 예. 작은 기업들은 사실 여기 평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겠죠. 일반적으로 그 S&P 500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그쵸?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선택받은 기업들이고 그 S&P 500의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네. 퇴출되기도 하고 또 좋은 기업들은 편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S&P 500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 뭐 안정적인 기업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이외에 기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힐드라는 거는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그 풀이기 때문에 요 기업들의 신용 등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가 피크아웃하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는 미국 기업들 전반의 어떤 신용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기 지표 뭐 밤사이에도 여러 가지 발표가 됐는데 볼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밤사이 이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었는데 네. 그 PMI를 보면서 이제 50 밑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수축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좀 신뢰하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를 보면 이 역시 좀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12월 PMI를 보면은 제조업이 48.4를 기록을 했고요. 서비스업이 49.6. 이것도 이제 50 이상을 지키다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두 지표를 보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에 피크아웃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늦게 2021년 11월에 피크아웃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심리로 보면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 둔화된 경기 심리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좀 연준이 원하는 물가의 하향 안정화 과정이라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예. 물가는 사실 이제 약간 우려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PCE 기준 물가가 2%인데 예.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뭐 그들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에서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비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좀 보십니까? 지난 12월에 보면은 FOMC 미팅 이후에 SEP라고 해서 연준이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를 보면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PC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코어 PC 인플레이션, 핵심 PC 물가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12월 달 시점에서 전망을 해놓은 거 보면은 2022년 12월에 연준이 PC 물가를 5.6%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코어 PC는 4.8%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그 S&P가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 보수적으로 물가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물가, 시장에서 발표되고 있는 물가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옆에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미 11월에 발표된 PCE 물가가 5.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어 PCE가 4.7%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연준이 12월에는 PCE가 5.6%, 코어 PCE가 4.8%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며칠 후에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PC 물가는 5.0%, 그리고 코어 PC는 4.4%. 그래서 연준이 이전에 그 전망했던 물가 지표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물가 지표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물가보다 실제 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스탠스 변화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또 장모님도 목이 점점 메이시죠? 예, 물 한 모금 잠깐만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물가도 그렇고 연준의 정책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예. 약간 새어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요. 예. 그중에서 최근에 약간 틀렸던 예, 이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틀렸던 예. 그 닉 티미라우스 닉 기자, 티미라우스 기자입니다. 예. 그 기자가 좀 기사를 써서 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좀 시장에서는 보는데 어떻게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해석해야 말씀하신 대로 될까요? 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연준의 비대변인 뭐 이렇게 얘기를 비공식 대변인? 비공식 대변인 맞습니다. 비공식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일요일 날 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그 제목과 부제를 캡처해 왔는데 내용은 연준이 2월에 좀 더 낮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그래서 0.25% 그래서 포인트 그래봐야 얘기가 나온 거죠? 0.25%인데요.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부제를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면 언제 중단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네. 연준 내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책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대를 하면서 물가를 빨리 안정화시키자라는 한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그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지켜보자는 그런 쪽이 지금 양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 일단 며칠 후에 FOMC가 열리고 실제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의사로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여러 요건들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실적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전환의 말씀 듣고 2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떡 명절 선물 배송입니다. 임자가 좀 나가봐요. 지금 3% 듣는 중이잖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오. 떡떡 백년화편 명절 선물 세트입니다. 에이, 지금 바로 가요. 뭐 혼자 다 먹으려 그러지. 특허 밥알 찹쌀떡이 왔으련가. 고수훈 밥알 흑임자가 왔으련가. 벌떡 일어나 감탄하는 명절 선물 백년화편.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가장 좀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가졌는데 선방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잠깐 봤는데요. 일단은 매출은 약간 소폭 하회했고요. 네, 컨셉 EPS가. 대비. EPS는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약간 그
그 우려보다는 좀 선방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내놓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클라우드 부분에서 네. 약간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계기로 해서 분별 실적에서도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 선방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서 그 애저 얘기하면서 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올랐던 게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고 좀 부진했을 그런 흐름에서 좀 탈피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기다렸었던 기술주 실적 발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좀 잘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현재 상황에 대한 실적 내용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체로 우려보다는 선방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S&P 500 기업 중에서 한 11%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EPS 컨센을 상회한 비율은 67%고요. 매출을 상회한 비율은 64%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분기별로 실적이 컨센을 상회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한 60에서 한 70% 내외 이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상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금융주 실적이나 넷플릭스 실적에서도 사실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의 정상화, 주가 회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특징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 4분기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지금 막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제가 이렇게 팩트셋에서 팩트셋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 네. 지금 보시면은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에 그 분기 실적으로 피크를 찍었고요. 3분기에 좀 내려왔고 4분기에 내려왔어요.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기 실적을 볼 때 4분기가 좀 바닥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는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계속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이번 4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는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발표됐었던 뭐 금융주 예. 그렇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있고 뭐 소비 관련된 종목 일부 발표하고 있는데 예. 보면은 그냥 기업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기업별로도 다르고 또 섹터별로도 다른데요. 좀 긴 시계로 봤을 때 작년에 안 좋았던 섹터들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고 또는 작년에 좋았던 섹터들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나빴던 섹터들이 얼마나 회복하고 또 좋았던 섹터들이 실제로 계속 좋아지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거에 더 매력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2년 실적이 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역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2년에 한 해 실적으로 보면은 전해 대비 감익했던 섹터들이 있을 거고 또는 증익했던 섹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섹터들의 23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큰 그림을 잡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 500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 소비재나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IT나 이런 그 섹터들을 보면은 22년에 감익을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경기 소비재는 그 2021년 대비 14.1% 정도 EPS가 줄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금융은 17.5%, 그리고 반도체는 한 5.6%, 커뮤니케이션은 15%.
이런 식으로 감익을 한 상황인데 23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추정을 해본다면은 턴어라운드를 할 섹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 소비재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31.6%가 이익이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융은 13%, 그리고 반도체는 작년에 5.6% 감익이 됐다가 올해는 12.7%,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9.3%가 회복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 연간 기준으로 그 히스토리컬 하이의 실적을 올해 기록한다가 아니라 작년에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던 실적들이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가의 흐름도 사실 경기 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이런 것들 작년에 많이 빠졌었는데 올해 약간 그런 섹터들의 실적 회복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가도 이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헬스케어나 에너지나 소재 이런 그 섹터들은 작년에 소폭 증익을 했었는데, 그리고 에너지는 특히 상당한 이익의 증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감익을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대비 이런 업종들보다는 안 좋았다가 회복하는 거에 어떤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 내에서 지금까지 실적 발표했었던 섹터를 좀 자세히 보자면 금융주, 사실 작년에 쭉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융주가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다를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 내내 주가를 보면은 대표적인 별로였죠. 기업들 주가가 별로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주가 그 소매금융하고 소매금융 즉 이제 조달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금리 차를 그 이익으로 하는 순이자 마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또 IB 부분이 있잖아요. M&A라든지 IPO라든지 또 유상증자 그리고 채권 조달, 주식 발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캐피탈 마켓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B 사업부의 실적을 보면은 안 좋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 순이자 마진에서의 이익 증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IB 부분의 그 부진이 순이자 마진의 증가로 상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블랙락 대표적인 금융주인데, 위에 두 기업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주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기업들의 매출이나 EPS 컨센서스가 매출이나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좋은 그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경기를 생각을 할 때는 올해 한 말경에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니 대손 충당금을 좀 적립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컨센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향후 경기 우려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소폭 더 적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금 유입이 많이 돼야 되고 또 운용자산이 많이 돼야지만 그 운용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채권하고 주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자금 유입 자체가 더뎠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순자산이 줄어들면서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었는데, 올해는 채권하고 주식이 좋은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순자산 증가 및 자금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연 이제 금융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주가가 정말로 빌빌대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이번 1분기 예. 그리고 향후에 그 주가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순이자 마진 자체가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이제 소매금융에서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작년엔 IB가 안 좋았었는데 네. 올해 뭐 조금 캐피탈 좋아질 수 마켓이 있다. 회복을 하면은 IB가 좋았기 때문에 프로스 앤 칸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금융주 중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순전히 캐피탈 마켓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이 좋은 상황이라면 서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텐츠 기업 중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또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주가가 보면은 실적 발표 전부터 좀 좋았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11월부터 광고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네. 광고를 보면은 요금을 좀 맞아요. 싸게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4, 5천 원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네. 그 전략이 맞아 들어서 실제로는 4분기에 순 가입자 증가가 550만 명 시장에서 예상하고 네. 있었는데 앞자리가? 예 앞자리가 바뀌고 맞아요. 770만 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반영한 것도 있고 그 후에도 사실 기대감으로도 더 올랐는데 그 부분 이외에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빅테크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그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에 다 노출된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이 강달러의 영향 자체가 좀 완화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실제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도 올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IR 자료의 한 부분을 캡처해 왔는데요.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거할 때 실적의 변동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그 조정을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넷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만 보면은 실제로 나온 그 2022년 온기의 영업이익률은 17.8%였어요. 그런데 환율 변동 자체 그러니까 강달러 영향을 무시하고 실제로 그게 없었다고 제거해 버리면은 2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강달러가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실제로 달러 인덱스 보면은 고점에서 지금 10.5%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속도, 강도 요거에 따라서 그 국가 간 금리 차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글로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쭉 확인해 봤는데 밸류에이션을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면 싼가 비싼가 네. 그리고 사기에 많이 적당한가 올라왔어요. 예, 이런 걸 봐야 되는데 200에서 넘었대요. 지금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서는 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싸지도 비싸지도 않으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지수를 산다면 적정가에 산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이제 금리 레벨이나 그 실적의 향후 실적의 추정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그 밸류에이션 레벨은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 금리가 더 하향 안정화되고 그 하향 안정화의 어떤 수혜를 받아서 글로벌 기업들이 더 잘 해준다면 그 멀티플 밴드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상황을 그 가정을 한다면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수 내에서도 그렇고
지수별로도 그렇고 그 섹터별로도 그렇고 그 종목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이익의 성장이 크게 회복할 그 강도가 셀 그 업종군이나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섹터별로 그 지수별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지금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팩트셋 자료에 의하면 5년 평균하고 10년 평균을 여기 이제 같이 표기해 놨는데 5년 평균의 S&P 500의 PER은 18배 한 중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년 평균은 17배 한 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은 5년 평균보다는 좀 싼데 10년 평균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섹터를 보면은 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경기 소비재 보면은 5년 평균이 한 25.7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지금 22.1배라고 보면은 5년 평균에 비해서 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 보면은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아까 이제 보셨듯이 헬스케어 섹터 네. 작년에 많이 선방했지만 올해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크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정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올해 시장? 올해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변수가 안정화되면서 네. 주가도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강도와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표와 실적을 확인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2부 시간을 통해서 매크로 이야기와 실적 이야기 참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님과 함께 쭉 확인해봤고요. 오늘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1월에 새 시작을 했는데 아직 나는 새 출발 못한 것 같다. 2023년 새로운 시작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작심삼일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면서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2023년도 꽉꽉 채운 한 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새벽을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매일 오전 6시 30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